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팀이 언론을 피해 라커룸으로 숨지 않고 왜 상대 선수를 쫓아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홈에서 1에서 6으로 지는 건 끔찍한 굴욕입니다. 카펠루토가 여전히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본능적으로 라커룸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터널을 걸어가는 손흥민을 본 순간 무언가가 저를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좌절해 있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날 따라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카펠루토는 손흥민과 마주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에워싸자 그는 정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시비를 걸려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니,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유니폼을 교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공간들을 볼 수 있었는지 제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지난 90분 동안 우리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혔지만 살아 숨쉬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에게 직접 배울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이 수만 배는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저 패스 해독, 다차원적 공간, 시아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손흥민이 센터백 2명을 허물고 다비드 마르티네즈에게 연결한 어시스트와 티모시 틸만을 향한 정교한 백힐 패스였습니다. 그들은 터널에서 자신들을 파괴한 장본인을 상대로 번개 같은 전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마르티네즈를 향한 패스에 대해 손흥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카펠루토가 전술적 관점에서 열띠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 2명에게 사각지대로 완전히 밀려나 있었고 시선은 분명히 골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른쪽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제 질문을 듣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감이 풀린 거죠.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키며 두 단어를 말했습니다. 스캐닝, 공간 탐색과 블라인드 사이드, 블라인드 사이드, 사각지대였습니다. 카펠루토가 그 가르침을 풀이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을 받기 3초 전부터 계속 고개를 돌려 우리 수비진의 모든 위치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 담아둔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막상 공을 잡았을 때는 마르티네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티네즈의 가속도를 계산해 그가 무조건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빈 공간으로 공을 패스하는 겁니다.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이 아니라 뇌의 데이터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정팀 라커룸 문 앞에 서서 마치 양자 물리학 교수의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들처럼 그의 설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강철 멘탈, 화약고 속의 고요함, 기술적, 전술적 요소 외에도 중미 선수들의 호기심은 손흥민의 극도로 특이한 심리 상태를 향했습니다. 카펠루토는 특히 전반 21분 페널티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정신력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프란시스코 모라잔의 관중들은 원정팀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카펠루토가 가혹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동전과 라이터를 던지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가장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많은 선수들은 그 압박감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만 명의 욕설을 뚫고 페널티 스폿에 섰을 때 그의 심장 박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이 한국 문화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단련된 핵심 가치인 규율과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들이 저에게 던지는 물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제 발밑에 있는 공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카펠루토는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그는 오만함이나 도발적인 행동으로 관중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고요함과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응답했죠. 한국인들은 피속부터 그런 강인함을 가르치는 건가요? 34세의 나이에 손흥민은 괴물 같은 피지컬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두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메스트로의 품격. 축구계의 위대한 대사 터널 이야기의 결말은 단순한 승패의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슈퍼스타의 인품과 그릇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가장 감동하게 한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카펠루토가 눈시울을 붉히며 회상했습니다. 피곤하다며 거절하거나 보안 요원을 불러 우리를 쫓아내는 대신 손흥민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유니폼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축구화는 진흙투성이었지만 그는 무려 15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영어와 열정적인 바디 랭귀지를 섞어가며 우리 젊은 미드필더들에게 압박을 받을 때 템포 조절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기장에서 자신을 거칠게 다루었던 선수들의 패스받는 자세를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죠. 강의가 끝나고 그가 뒤돌아 라커룸으로 향할 때 터널 안에 있던 레알 에스파냐 선수단 전체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훌륭한 축구 경기를 설계하고 지휘하고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가장 위대하고 관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위대한 대사를 보유한 MLS와 북미 축구는 정말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전문가들의 찬사 터널 안의 미니 클래스 이야기는 즉시 미주 스포츠 언론에 퍼지며 축구계의 매너와 문화에 대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게바라, 온두라스 축구 레전드, 국영방송.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의 행동은 처음엔 체면을 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행동은 위인 그레이트맨의 반열에 오를 만합니다. 중미 축구에는 건조한 이론서보다 손흥민 같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교훈이 더 필요합니다. 에르쿨레스 고메즈, ESPN 전술 분석가. 손흥민은 스타와 레전드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스타는 골을 넣고 떠납니다. 레전드는 유니폼 색깔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남아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손흥민이 적에게 스캐닝을 설명해 주었다는 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내 비결을 알아도 넌 날 막을 수 없어 라는 뜻이죠. 프란시스코 모라잔. 경기장 터널에서 일어난 이 희귀한 사건은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배자들의 자존심을 버린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챔피언의 관용과 해박함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직후에 적대감과 몸싸움으로 가득 찰 뻔했던 공간을 작은 강의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경기 최고의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축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가치의 화신이었습니다. LAFC의 라커룸 문이 닫혔을 때 레알 에스파냐 선수들은 스코어보드상으로는 무거운 패배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지만 머릿속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지식의 보물을 담아갔습니다. 한국인 스승과 터널 안에서의 15분짜리 강의실 이야기는 진정한 슈퍼스타가 단지 두 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로 켄차카프 지역 선수들 사이에서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